이전 회차 가격에서 받으면 1억보다 더 싸게 그냥 주워오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다. 1차적으로 딱 봤을 때 살짝 넘겨서 낙찰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은 김포 고천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러 왔는데요. 30평인데 8억 1,400짜리가 5억 6,900에 유찰되고 최저가 현재 3억 9,800인 걸로 거의 반값인 물건인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반값 물건을 한번 더 찍긴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죠. 맞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두 번 유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되는 것이 당연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두 번 유찰될 때 이전 회차에서 입찰되어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 포인트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더 파헤쳐 보려고 현장을 오게 됐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은 소유자 점유 물건이라 권리 분석 할 게 없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비고란에도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또 미납 요금이 한 2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3개월 미납이라고 해서 미납 요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용 부분만 인수하면 되는 거지 전용까지는 인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로 저희가 인수해야 될 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해당 물건 역시도 혹시나 공실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살짝 해봐요. 13개월 동안 공실이라고 했으니까 공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낙찰 받았는데 명도할 필요 없이 샥샥샥 갔더니만 문이 열려 있어.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조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평형대의 거래 사례들을 보면 130A가 올해 초 2022년 3월 달에 7억 1,800에 거래가 됐고요. 131D는 22년 7월 달에 7억 5,500, 그리고 1월 달에 7억 2,500. 작년에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평형대가 올해 거의 3건 정도 거래된 걸로 보여지고, 실거래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3천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다음 네이버 매물을 한번 볼게요. 비슷한 평형대를 다 묶어서 제일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132C 4층이 제일 저렴한 게 7억 1,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7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물건 보면은 8억 1,400짜리가 5억 6,900만 원에 유찰이 되고 지금 3억 9,800만 원대예요. 만약에 이 물건이 7억이라도 팔린다고 한다면 이전 회차 가격에서 받으면 1억보다 더 싸게 그냥 주워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슷한 평형이 올해 3건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호전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투자를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면 단지마다의 온도차는 확실하게 있어요. 정말 어떤 단지는 1년 내내 한 번도 거래를 못했다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그래도 거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너무 안 되는 곳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거래가 되는 곳은 조금 공격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오히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도 거래가 되는 곳에 이런 물건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간격도 넓고 저쪽 베란다 쪽에서 보면은 뻥 뚫려서 보일 것 같아서 뒷동이더라도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당 동으로 가서 혹시나 공실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나요? 들어가진 않을 거고, 공실임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우편물. 그렇지. 우편함에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거나 네. 그거 확인한다면 훨씬 더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단지가 되게 예쁜데요? 그러게요. 나무들도 많고. 어이구야, 아닌데? 공실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죠? 네. 일단 올라가 보자. 근데 확실히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올드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내부를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고 10년 정도 지나면 수리를 하긴 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깨끗하게 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기가 있었나 봐. 이거 7월 20년인데 이거를 그대로 붙여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없었나 본데요, 사람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가자. 권리사무소로 가자. 저기 125동? 그거 고집 그 미납관리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300 정도요? 다 공용 부분 미납금이에요? 일반 관리 거의 세대 사용량으로. 거기 이사 나갔나요? 뭐 이사 나간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아직 뭐 이사 나간다 이런 신고는 없었었고요. 그래도 13개월 정도 이 정도 연체했으면 아까 우편물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도 그렇고 공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봤잖아요. 혹시 이사 나갔냐고. 네. 그건 뭐 모른다고 하시는 걸 봐서 좀 애매하네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두들겨 봐야지 뭐 밤에. 밤에 찾아와서.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낙찰 받고 나면 알게 되겠지. 낙찰 받기 전에 조사하는 거는 내 투자를 해 나갈 때 투자에 필요한 요소들만 조사를 하고, 기타 낙찰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들, 절차상으로 하는 것들에 목숨 걸고 열심히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초보분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내부 보려고 막 초인적 누르잖아. 안 봐도 돼. 봐서 말라고. 봐도 되는 물건들은 꼭 필요하지. 뭐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런 개별성 강한 물건을 봐야겠지만, 이런 뭐 아파트는 뭐 평면도 보세요. 평면도 호갱로로 3D 그거 보면 돼요. 현장을 와보니까 더 느낌이 좋긴 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상가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서 상가랑도 가깝고 여기랑도 멀지 않고 오히려 여기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가서 정말 분위기가 어떤지, 그 전 회차 가격에 받았다면 어땠을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2번 유찰됐잖아요. 이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 갔을 거라 부동산 사람들이 짜증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한 7억 5천 정도? 거기서 더 미만으로는 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7억 초반 정도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올해 매매를 한 건도 못한 데도 있고 장난 아니라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좀 시장에 많이 여기는 그래도 금매 위주로는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활발한 편이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셔야 될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눈치 싸움 입장이죠 지금. 이 중에서 간간히 또 이제 금매물 나오면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안전마진은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또 잡으시는 거고. 어쨌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네요. 이쪽은 분위기 괜찮습니다. 왜냐면 서울 마곡지구에서 사실상 제일 가까운 거리가 여기 고촌인데 맞아요. 마곡에서도 많이 좀 투자 생각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곡 쪽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죠. 잠재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은 저기 지금 2번 유찰돼 갖고 맞아요. 거의 반 가격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 이번 입찰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만 맞는다면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도 갭 투자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간간히 거래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 역시 봤을 때는 저번 회차 가격이면 그 가격이 거의 흘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무주택자가 경매를 받으면 대출이 잘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아유, 완전 잘 나오죠. 지금 기본적인 국가 정책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게 첫 번째이긴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5억 5천이든 6억이든 낙찰 받으면 낙찰 가격 대비 80%는 무조건 나오고요. 왜냐면 서민 9억 이하는 대출을 풀어주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80%는 무조건 나오고, 만약에 무주택자이지만 직장을 다니시고 소득이 받쳐준다면 후순위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90% 가까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긴 하지만 상생 임대인 해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임대를 한 번 더 놓으면 국가에서 내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찰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 되기 전에 한 번만 더 올해와 똑같은 가격으로 임대를 놓으면, 물론 보유기간이 4년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 4년 이후에 팔 때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아도 와, 그런 게 있구나.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책을 알고 있으면서 접목을 안 시키는 것과 아예 몰라서 시키지 못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또 이제 이게 아직 진행 물건이잖아요? 한 예상 낙찰가.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 딱 봤을 때 6억 원을 살짝 넘겨서 낙찰될 것 같긴 합니다. 6억 1천에서 6억 3천 정도 선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이전 회차 가격과 6억 사이의 입찰 가격을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낙찰 받으려면 6억 초반대 받아도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 전 회차에 내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냥 주워오는 물건을 어떻게 보면 5억 7천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4천만 원, 5천만 원 더 쓴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을 반성을 하고 다음에 이런 똑같은 물건이 많이 있을 거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저는 하진 않는 편이긴 해요. 저희 게으름을 탓하지. 특히 요즘 시기는 정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될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욕심부려서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번 영상에 이어서 또 한번 반값 아파트를 한번 와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여전히 시기가 안 좋지만 이 안 좋은 시기 속에서도 단지에 따라서
물건 특성에 따라서 확연하게 온도차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봤던 물건처럼 아무리 시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는 곳에서는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물건은 이렇지만 다른 기타 지역들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거래가 정말 안 되는 지역에서 섣불리 조사를 하시고 나와 있는 가격만을 진실이라 믿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하실 때 꼭 내가 투자자라는 걸 밝히고 솔직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 두려운 시기고 쉽지 않은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래도 결과는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